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오랜 친구입니까? 아니면 이미 멀어져 버린 과거의 인연입니까?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서로의 침으로 서로를 적셔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넓은 강호에서 서로를 잇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핑계로 서로를 올가매며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끈적한 집착이 아니라 맑은 물처럼 담백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인연의 줄을 잠시 놓아보십시오. 줄을 놓는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상대방 모두가 비로소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자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어 보이는 고독이 사실은 가장 큰 쓸모임을 역설했습니다. 굽은 나무가 제목이 되지 못해 베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살아가듯 세상의 번잡한 관계에서 빗겨난 삶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해 줍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안부 전화를 돌리며 기력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장자가 말한 진인은 사람과 섞이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에 찾아온 고요를 기꺼이 환대하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눈에 비친 당신이 아닌 우주의 흐름을 타고 있는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속에 맺힌 서운함과 미련을 함께 내뱉으십시오. 인연은 계절과 같아서 오고 가는 데에 인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잎이 지면 눈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영원히 봄이기를 혹은 내 뜻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장자는 삶과 죽음조차 밤낮의 바뀜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순리이겠습니까? 붙잡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가게 마련입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쥐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는 것이 물을 가장 온전하게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장자의 외편 산목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단 것은 금방 질리고 썩기 마련이지만 물은 맛이 없어 보여도 생명을 살리며 영원히 흐릅니다. 시니어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뜨겁고 치열했다면 이제는 맑고 투명한 물처럼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되 간섭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서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는 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한 마리의 새라고 생각하십시오. 둥지를 떠난 새를 억지로 불러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장자는 새를 사랑한다고 해서 궁궐에 가두고 맛있는 고기를 먹이며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새를 죽이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나의 고집입니다. 장자는 빈 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부딪히면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욕설을 퍼붓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갈등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그저 흐르는 빈 배처럼 바라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소홀하든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든 그것은 그저 그 배의 항로일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대하면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대개 나라는 아집이 너무 강할 때 생깁니다. 장자는 나를 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쳤습니다. 내가 없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시니어 시기에 겪는 소외감은 사실 대접받고 싶은 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 나를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버리라고 권합니다. 바람이 불면 숲이 울리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숲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일렁인다면 당신의 마음이 너무 빽빽한 숲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나무들을 솎아내고 빈터를 만드십시오. 인연이 머물다 가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빈터가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좋은 부모, 유능한 선배, 믿음직한 친구. 하지만 장자는 무용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장자가 길을 가다 거대한 가시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제목으로 쓸 데가 없어서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베어지지 않고 수만 명의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찾는 곳이 많은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오히려 그 때문에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모없음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쓸모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자의 말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본성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고독은 인간관계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입니다. 장자는 도광동래, 즉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것이 우주의 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진정한 강함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혼자 노는 법, 혼자 생각하는 법, 혼자 즐기는 법입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내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애정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초연함이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모이게 합니다. 꽃이 나비를 부르려 애쓰지 않아도 향기가 나면 나비가 찾아오듯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깊어집니다. 관계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에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장자는 천하는 하나의 손가락과 같고 만물은 한 마리의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거나 내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럽듯 각자의 길을 가는 인연들을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우주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했던 당신의 손을 이제 가만히 펴서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 빈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유입니다. 장자 철학의 핵심인 소유요는 어떠한 구속도 없이 자유롭게 논이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의 굴레에 갇힌 사람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 마음은
당신의 발목에 묶인 무거운 납덩이와 같습니다. 장자는 붕이라는 거대한 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붕은 9만 리를 날아오르기 위해 남쪽 바다로 떠납니다. 작은 참새들은 그런 붕을 보며 비웃지만 붕은 개의치 않습니다. 시니어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변의 시시콜콜한 소문이나 사소한 시비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관계의 파도는 수면 위에서만 요동칠 뿐 깊은 바다 밑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성인의 사귐은 물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북적거림이 단술이었다면 지금의 한적함은 맑은 샘물입니다. 샘물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목마른 영혼을 영원히 적셔줍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얕게 사귀기보다 자신과 깊게 사귀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우주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밖에서 구하던 관계의 위로는 부질없어집니다. 장자가 꿈꿨던 세상은 모두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지덕지세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관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면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도 억지스러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집착은 시니어의 평온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장자는 만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화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늙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한탄하는 것은 가을에 낙엽이 진다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나왔을 뿐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인생을 소유하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놓아야 할 것은 놓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태도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돌을 이제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돌이 가라앉은 자리에 맑은 파문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장자는 무의, 즉 억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를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관계의 도입니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 모든 관계는 가장 적절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맑게 닦아 어떤 인연이 찾아와도 그저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뿐입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깁니다. 관계가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은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는 장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은 사물을 배웅하지도 않고 마중하지도 않습니다. 비추되 간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간직하지 않기에 상처받지 않고 배웅하지 않기에 아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으로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평온하게 정화된 당신의 영혼뿐입니다. 장자는 죽음을 거대한 안식으로 보았습니다. 살아생전 맺었던 모든 관계는 그 안식을 위한 예행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붙잡느라 영혼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방에 등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 보십시오. 당신을 속박하던 모든 이름, 모든 직함, 모든 관계의 끈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직 우주와 하나 된 당신만이 남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독이야말로 장자가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깊은 밤, 대지는 침묵하고 하늘의 별들은 제 자리를 지키며 빛납니다. 그 별들은 서로 수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결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궤도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별과 같습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장자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나비가 된 꿈을 꾸든 내가 나비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누리면 그만인 것을.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이 붙잡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인연들은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수고를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꿈속에서는 그 어떤 구속도 없는 붕이 되어 구만리 하늘을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당신의 영혼은 안개처럼 가볍고 맑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미 자유의 품에 안겼습니다.